네,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 청소년들에게 오프라인보다 더 익숙한 세상이 바로 온라인인데요. 여기서 오는 폐해가 심각합니다. 그중 하나가 최근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N번방 사건인데요. 이 청소년을 성착취의 대상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가해자에도 청소년이 포함돼 있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상대 PD의 시선에서는 왜 청소년이 디지털 범죄에 쉽게 노출되는지 그 참상을 담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난 3월 대한민국 국민들의 시선이 한 20대 남성에게 쏠렸습니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이른바 N번방 사건의 가해자인 조주빈. 그들만의 세계에서 박사라고 불리며 군림했던 그는 자신을 악마와 같다고 말합니다.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N번방 사건으로 그 심각성을 인지하게 된 디지털 성범죄는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사회의 무관심을 방패 삼아 연출된 음란물에서 범죄인 성착취물로 진화하고 있는 겁니다. 디지털 성범죄 N번방 문제는 최근에 갑자기 발생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미 이제 뭐 인터넷 이런 사이트 상에서 채팅방에서 많은 문제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이루어져 있었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묻어뒀다가 다시 재발하는 형태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도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관전자 모두를 범죄자로 간주하고 진행되고 있는 이번 수사. 많게는 26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충북에서도 벌써 성착취물 판매자가 검거됐습니다. 그는 SNS를 통해 영상을 홍보하고 구매 의사를 밝히면 개별적으로 전송한 뒤 차명 계좌로 현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에서 아동 성착취물 등 다수의 불법 영상물을 다운받아 별도의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유료로 판매해서 1,3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은 20대 A씨를 구속하여 송치했고 유통 경로를 추적하여 구매자들까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음란물 공유의 시초격인 소라넷부터 지난해 발생한 연예인 채팅방 사건 그리고 N번방까지 전문가들은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으려면 이를 바라보는 시각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직까지도 직접적인 접촉이 없다면 성범죄가 아니라는 인식이 강한데 온라인상에서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유포하는 것 또한 범죄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또 경각심을 잃는 순간 언제 어디서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많습니다. 사실은 크고 작은 사건들 상당히 많고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이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있고 뭐 음란물 관련 죄가 있고 막 이런데 그거는 뭐 저희가 부지기수로 그런 사건들은 뭐 연인 간에 이제 원치 않는데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한다거나. 디지털 성범죄는 스마트폰과 SNS를 활용해 그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단체 채팅방 희롱은 다반사고 손쉽게 합성도 가능합니다. 그중에서도 심각한 것이 개인 간 성적 영상물 공유와 딥페이크라고 불리는 지인 능욕입니다. 합의 또는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상대 모르게 유포하는 개인 간 성적 영상물 공유는 지난해 한 연예인을 죽음으로 몰고 가기도 했습니다. 음란물에 지인이나 연예인의 사진을 합성해 유포하는 딥페이크는 최근 조직적으로 제작하는 형태를 보이며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방심위의 디지털 성범죄 정보 심의 건수로 미루어 볼 때 증가폭도 클 것으로 추정됩니다. 4년 동안 무려 7배 가까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N번방 사건에서 시민들이 경악을 금치 못한 것은 피해 대상의 상당수가 아동 청소년이었다는 점입니다. 디지털 기기를 다루는 것에 익숙하고 온라인 세상이 낯설지 않다는 것이 약점으로 작용한 겁니다. 게다가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기엔 아직 미숙한 나이다 보니 범죄라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는 행동이 얼마만큼의 파급력이 있는지를 잘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물론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게 너가 조심하지 않았으니 피해를 당했다는 시각을 갖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건 지양해야 되지만 사실 뭐 휴대폰, 컴퓨터 너무 쉽게 접할 수 있고 인터넷도 고도로 발달한 상황이고 이렇다 보니까 디지털 매체를 통한 어떤 범죄에 대해서 내가 거기에 노출될 수 있고 또는 내가 가해자가 될 수 있고 이런 것에 대한 경각심이 너무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죠. 근데 사실 사진이나 영상 같은 것들은 한번 유통되기 시작하면은 범위를 걷잡을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뭐 피해자도 통제가 안 되고 가해자 자기도 스스로 이제 처음에 퍼뜨리기 시작하는 사람도 통제가 안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성범죄 무대가 디지털 세상으로 옮겨오면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자체가 증가 추세입니다. 전체 성폭력 범죄 중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28.8%로 최근 3년 연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충북의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눈 감고 있는 사이 내 아이도 피해 대상이 되는 시대인 겁니다. 우리 충북에서 최근 5년간 아동 성착취물 관련 범죄가 총 63건이 발생했고 그 48명을 검거했습니다. 16년에 5건이 발생한 것에 비해 작년에 18건이 발생해서 전체적으로는 증가 추세입니다. 수법도 교묘합니다. N번방 사건의 경우 본인의 사진을 스스로 SNS에 올린 청소년이 대상이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진을 보고 음란물로 신고하겠다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겁먹게 한 뒤 전문가인 것처럼 위장해 도와주겠다며 접근한 후 성노예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벗은 몸을 SNS에 올리는 일명 일탈계를 하는 청소년의 심리는 무엇일까요? 오랫동안 청소년 상담을 해온 선생님은 가해자들이 피해자의 결핍을 이용한다고 말합니다. 절대 그럴 일이 없다는 학생은 그런 청소년은 없어요, 사실. 생각지도 못했던 아이가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생각되는 아이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다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디지털 안에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거기서 또 인정받고 또 잘한다는 얘기 듣고 또 사람들하고 교류하고 하면서 또 마음이 채워지고 하니까 그 안에서 계속 그렇게 머물러 있는 그런 아이들이 좀 많을 수 있는 거죠. 또한 피해자들이 스스로 피해자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도 문제입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호감을 얻거나 돈독한 관계를 만들어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요구해 성매매를 위한 협박 도구로 이용하는 건데 이를 그루밍 성범죄라고 부릅니다. 사례를 보면 랜덤 채팅에서 또래 여자친구를 만나 친해졌는데 의심 없이 다른 메신저 아이디를 알려준 후에는 돌변해서 알몸과 피해자의 사진을 합성해 메신저 아이디와 함께 뿌리겠다고 협박한 뒤 성착취를 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경우 신고하기가 생각처럼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본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까지 노출이 되고 나면 그때는 겁이 나는 거죠, 덜컥. 그러면 겁이 나니까 빨리 어른들한테 말을 해서 여기서 벗어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지 않아요. 그런 생각하지 않고 내 스스로가 이것에서 어떻게 해결을 해나가야 될까 생각하니까 그냥 입 다물고 비밀리에 해달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에서 요구는 점점 커질 거고 그러다 보면은 가족들에게까지도 요구를 하는데 가족들도 내 딸이 이미 그렇게 노출이 됐으니 어쩔 수 없다. 내 딸을 보호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또 딸려 들어가는 거예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삭제 작업을 해온 김남희 센터장은 한동안 그 후유증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있는 사진이나 영상 중에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이런 사진 영상을 삭제하는데 제가 2시간 만에 손을 들고 나왔어요. 너무 이게 심각해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육장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그래도 성문화센터에서 일한 기간이 있고 내가 성인인데 뭐 이까짓 것쯤이야 라고 이제 간단하게 마음을 먹고 들어갔는데 그 사태의 심각성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2차 성징이 나타나지 않은 이런 우리 아동들이 그런 사진과 영상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특별한 인증 절차 없이 누구나 쉽게 가입할 수 있는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은 디지털 성범죄의 한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제작진이 직접 가입을 해봤는데 나이, 심지어 성별까지 거짓으로 입력했지만 가입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입장하기 무섭게 쪽지가 쇄도하기 시작합니다. 미성년자임을 밝혔는데도 오히려 좋다고 말하는 잠재적 범죄자가 있는가 하면 간단한 인사 위에 다짜고짜 성매매를 제안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어플리케이션이나 메신저를 활용한 성범죄는 검거 자체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텔레그램 등 해외 SNS와 메신저의 경우에는 이 서버의 위치가 확인되지 않거나 확인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사법권이 미치지 않는 영역에 있어 추적이 어렵습니다. 익명이 보장되고 접근이 쉬울 뿐만 아니라 보안이 강하다는 SNS의 특성 때문에 아동 청소년 성매매 알선의 90% 이상이 SNS와 어플리케이션으로 이루어진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식으로 돈을 벌기 시작한 청소년은 그 세계에서 빠져나오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인간의 편리를 위해 만든 또 하나의 세계. 도입 당시만 해도 이 디지털 세상이 성범죄, 특히 아동 청소년에게 취약한 범죄 공간이 되리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 살고 있고 그로 인한 폐해를 개선해 나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독버섯처럼 퍼지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세계에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다음 주 그 방법을 고민해 봅니다.